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블랑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저의 공부나 대학원 생활 같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학과 후배님들의 진로 설정을 위한 동문 특강을 하게 되어서 그 내용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수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얘기가 궁금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계속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저보다 멋있는 선배 동기분들도 많고 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정말 적은데 학생분들이 과연 무엇이 궁금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건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16학번으로 입학해 여전히 전공을 살리며 현대 불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학기부터는 감사하게도 우리 학부 소속의 강사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닌다고 얘기하면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다들 이런 농담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꼭 우리 학교 혹은 어문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대학원에 많이 진학하고 있답니다. 일단 대학원이 어떻게 나뉘는지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대학원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원도 있죠. 바로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 여기도 대학원이거든요. 그 외에도 주로 어문계열에서 진학하는 대학원에는 화면에 보이는 대학원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지만 취직을 한 후에도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심지어는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대학원은 학문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힘든데 일단 공백기가 없게 대학원이나 갈까? 학부에서 배운 게 아쉬운데 뒤늦게 프랑스어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대학원에 가볼까 하는 학생들. 혹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이거라도 해볼까? 어떤 타이틀이라도 좀 따볼까 하는 학생들에게는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왔다가는 버티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이 길, 학문의 길을 쭉 가고 싶다는 확신이 들 때 진학하는 곳이 바로 일반 대학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로 가면 뭐하고 사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평생 연구와 학문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보통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까지를 운전면허 따는 일에 많이들 비유하시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연수를 받고 실제 도로주행을 하고 자동차 여행도 사고 없이 잘 다녀오는 게 바로 이어지는 다양한 학술 활동들입니다. 박사를 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모든 교강사 선생님들께서는 끊임없이 학술 논문을 투고하시고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보통 박사과정은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인 여러 이유로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고 아직까지는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현재 저처럼 강사 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나아가 한 대학에 정식으로 임용으로 되어서 교수가 될 수도 있죠. 아마 학문을 하는 많은 분들의 직업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가 교수가 아닐까 싶네요. 그 외에도 연구소에 소속되거나 문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문학 관련 연구소는 소속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공계나 사회과학계열처럼 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직장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원 진학을 결심한 것은 학부 1학년 때부터예요. 어릴 적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프랑스어가 내 전공이 되면서 프랑스 문학을 편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 너무 깊게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가르치는 일, 강단에 서는 직업을 꿈꿔왔기 때문에 제가 불문학을 공부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진학에 대한 희망을 빠르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느냐? 네,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이 좋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성입니다.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입니다. 사실 석사과정이 끝날 때쯤 해서 6개월 정도 회사도 다녀봤는데 성과가 있어도 일 자체가 즐겁고 기쁘지가 않았어요. 똑같이 밤을 새도 대학원을 다닐 때는 뭔가 해냈다,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희열이 있었는데 회사를 다니니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생겨도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박사로 진학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다음으로 저는 제 연구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아니 에르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를 전공으로 학위 논문을 쓴 것은 제가 국내 최초였고 석사 졸업 후에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 선택에 대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불문학 전공자들이 아니 에르노를 전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회에서 대표적인 에르노 전공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저의 현재 목표 중 하나이고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생활이 굉장히 자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도 하고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논문도 쓰고 동시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도 하면서 저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것에 비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고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탐구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아침잠이 정말 많아서 이 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대학원생이 노예다, 어딘가에 갇혀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학교, 다른 전공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들도 얼마 없는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고 자식처럼 아껴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뜻이 있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진학을 하는 것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강사해보니까 어떻냐, 재미있냐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재미는 있긴 합니다. 과외도 정말 많이 해봤고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수업도 해봤지만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제가 꿈꾸던 직업이기 때문에 기쁨도 있었고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도 대학생들을 관찰하는 것도 또 재미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직 강사로서는 초보이기도 하고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수업 운영이나 준비에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다만 학생들의 반응이 없으면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수업을 듣는 모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런 고충은 아마 저라는 사람도 성장해 나가면서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원을 가든 아니든 어문학을 전공하는 후배님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대학원에 온다면 소설이나 에세이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적 소양, 철학적, 이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독서를 많이 하고 오시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책도 많이 읽었고 레포트 쓰는 과목은 줄곧 A+를 받았지만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생각보다 그런 이론적 논리를 익히고 적용해서 글을 쓰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어 전공자로서 프랑스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각 영역마다 공부법은 지금 전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마치 프랑스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환학생도 다녀오지 않았고 프랑스에 살다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실력을 키우고 언어적인 감을 익힐 수 있었던 건 제가 무엇을 하든지 프랑스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책을 읽을 때도 번역으로 생각해보고 프랑스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든 많이 접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생각도 일부러 프랑스어를 해보고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고민해보기도 하고 프랑스인들과 말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딱히 노력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건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프랑스어 공부를 일상화했고 끊임없이 작은 행동들을 한 것이 모여서 어느 순간 눈에 보이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저는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다잡는 것이라는 저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한 학기 시작할 때마다 꼭 문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문학을 왜 좋아하니 이런 질문들을 꼭 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이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아서 교수님 저는 그런 질문을 싫어합니다 하고 항상 회피해 왔었어요. 하지만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만큼 이 삶이 어떤 것인가 진지하게 성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이외에도 할 말은 많지만 여러 텍스트를 접하고 또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타자를 또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가야 할 길,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었다면 프루스트를, 까뮈를 혹은 저처럼 에르노를 읽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인생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견해를 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의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접한 문학이 새로운 조명을 켜주고 색다른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대학원에 가라는 말보다도 문학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